인생의 후반전, 그 누구도 들려주지 않았던 아버지들의 이야기, 수십 년간 그의 이름은 직책이었습니다. 김 부장님, 이 과장님, 박 이사님. 그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 새벽별을 보며 출근했고 가족의 얼굴보다 서류를 더 오래 들여다본 날들이 많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단단한 성을 쌓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라는 보이지 않는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 문 뒤에 홀로 서 있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조용한 독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화려한 은퇴 설계나 장밋빛 노후가 아닌 지극히 현실적이고 때로는 가슴 시린 그들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으며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이름이 사라진 자리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년간 단 하루도 지각하지 않았고 회의 자료는 늘 가장 먼저 준비했으며 동료와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년 퇴직 후 1년, 그의 전화기는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본 적도 없기에 이제 그의 세상은 집과 근처 마트가 전부입니다. 사람과 대화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아직도 지갑 속 가장 깊은 곳에 마지막 명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65세에 완전히 은퇴하며 받은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마치 자신의 전부였던 것처럼 참아 버리지 못합니다. 퇴직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친구도 취미도 없다는 사실을. 아내는 산책이라도 하라고 등을 떠밀지만 목적지 없는 발걸음은 공허함만 더할 뿐입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TV를 보다 저녁이 되면 술을 마십니다. 이런 무의미한 시간이 앞으로 20년은 더 남았다는 사실이 그를 두렵게 합니다. 한때는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회식 자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예전 동료들과의 모임에 나갔을 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용기 내어 꺼낸 이야기는 그건 너무 옛날 얘기죠 라는 웃음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인간관계와 인망은 결국 직이라는 이름의 모래성이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40년을 헌신한 회사에서 퇴직하던 날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편지 한 통과 작은 기념품이 전부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핑계가 있었지만 너무나도 허무한 퇴장이었습니다. 마치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은 채 사라지는 기분. 정년 후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2장. 가장 낯선 공간, 나의 지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좋아하던 골프도 퇴근 후 동료들과의 술자리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60세에 은퇴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지금 그는 마침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내의 짜증 섞인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나갈 곳도 없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적었기에 이제 와서 가까워지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던진 그냥 다시 일하러 나가면 안 돼. 라는 한마디에 그는 노후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퇴직 후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정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당신 일은 당신이 좀 해라는 아내의 말에 주방에 들어서 보지만 간장 하나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서툰 행동은 결국 아내의 짜증만 키울 뿐이었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정에서조차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을 땐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참고 일했지만 딸은 취직하자마자 독립했고 아들은 결혼 후 멀리 이사했습니다. 정년 퇴직 이후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이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신저를 보내봐도 답장은 없습니다. 휴일이면 아들과 함께 낚시라도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환상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부모의 인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한데가는 이토록 혹독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아내에게서 계속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년 전에는 집에 없는 것이 당연했기에 갑자기 온종일 함께 있는 것이 아내에게는 큰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아침이면 집을 나와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내고 점심은 도서관에서 해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내 집에 내가 머물 자리가 없다는 사실은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3장. 약속하지 않은 손님, 질병과 쇠약 젊었을 때부터 착실히 저축하고 주택대출도 일찌감치 갚았습니다. 정년 후에는 유유자적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예상치 못한 지병과 복잡한 병원 절차였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을 오가며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최소한으로 가입해둔 보험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행이나 취미는 꿈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노후는 낭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4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아내와 함께 그토록 꿈꾸던 여행을 떠나려던 찰나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마비. 그의 노후는 아내를 간병하는 매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야 자유를 누리려 했는데 그의 하루는 재활과 식사수발, 대소변 처리로 가득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화장실 문제로 몇 번씩 깨어납니다. 그가 꿈꾸던 자유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외로움만 짙게 쌓여갑니다. 젊을 때부터 술, 담배를 멀리하고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정년 후에는 매일 등산을 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리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직후 갑자기 허리를 다쳐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건강이란 젊을 때 쌓아둔 예금이 아니라 매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미뤄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그는 매일같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오토바이를 사서 전국 일주를 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60살이라는 나이는 생각보다 체력이 약했고 아침마다 무릎 통증으로 눈을 뜹니다. 젊었을 때 모은 돈은 자녀 교육비로 모두 사라지고 이제 남은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는 여행 경비조차 부족합니다. 노후에 해야지라며 아껴두었던 꿈은 이제 너무나도 멀고 희미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4장. 공허한 자유, 길 잃은 시간, 아침 출근이 없어져서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멍하니 아침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고립감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일이 지긋지긋하게 싫었지만 그것이 세상과 나를 이어주던 유일한 끈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유다 라고 외쳤지만 목적 없는 자유는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평생 가져본 취미도 없고 친구라고는 직장에서 만난 이들이 전부라 이제 와서 연락할 사람도 없습니다. 용기 내어 지역 모임에 나가봤지만 젊은 사람들 틈에서 겉돌다 금방 포기했습니다. 매일 TV만 보다 잠드는 생활의 반복. 시간이 많아도 쓸 곳이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 됩니다. 한 남자는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인생에서 뭐가 제일 재밌어? 그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기쁨을 느끼고 가족의 생활을 지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정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들 하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에필로그.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 이 목소리들은 단지 몇몇 개인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우리 아버지들의 보편적인 초상이자 곧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의 마지막 장이 왜 이토록 허무하고 외로워야만 하는 걸까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회사 직책을 떼어냈을 때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일터 밖에서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노후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독백들이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당신의 아버지를 이해하며 다가올 미래를 조금 더 현명하게 준비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오늘 밤 아버지께 따뜻한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외로운 세상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따스한 온기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